저출산 특집 2부 영상입니다.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은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 저출산 1부 영상에서 저출산의 해결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할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고 그 외에 현재 가능한 다른 옵션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애를 낳으면 책임이 늘어난다. 선택의 제약이 생긴다. 이건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 그냥 팩트예요. 당연한 일이죠. 돈이 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애가 투자 상품입니까? 투자 수익률을 따져서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좀 클리셰 같이 들리겠지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책임임과 동시에 축복이죠. 애를 낳고 가족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는 것이 자유의 박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대처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개인인 남성, 개인인 여성, 그리고 가족이 있을 뿐 사회라는 것은 없다.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문장입니다. 가족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 자체가 개인의 효용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에 대한 책임과 헌신은 리버티의 박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버티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개인은 자유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 또한 가장 중요한 단위지만 가족 또한 그렇습니다. 개인과 거의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그 사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요. 가족, 내 핏줄, 나라는 개인과 동일시되는 그 단위의 가치를 아예 배제해버리는 오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낳으면 삶이 끝난다. 부모의 삶은 희생된다. 여성이 희생된다. 여성은 출산의 피해자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방식이 언젠가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언제, 왜 그런 인식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그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넘어가죠.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는 그 값진 과정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식이라는 그 가치를 완전히 지우고 보니 오로지 돈 쓰고 시간 뺏기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야말로 희생자이자 피해자만 남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존재도 가정을 이룬다는 것의 가치도 모조리 배제해 버렸으니까. 사람의 이런 비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조악한 비유이기는 합니다만 차를 사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요. 그런데 내가 받을 차의 가치를 배제하고 돈이 얼마 드는지만 생각한다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앉아서 그냥 수천만 원을 날려먹는 차량 구매의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니 어떻게 결론이 나겠어요? 애를 낳지 않는 것이 여권 신장이다. 왜? 여성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는 그 나쁜 과정을 거부했으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 낳기 싫으면 안 낳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자유고 자기 선택이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가치를 다 지워버리고는 괴상한 결론만 내려놓고 이게 여권 신장이고 이게 미래 지향이라고 떠드는 거 그건 잘못이죠. 올바른 의사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소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고작 이것밖에 안 주는데 이 돈 줘서 애 낳겠냐? 더 주지 않으면 애 안 낳는다. 얼마나 더 줘야 되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잃어버리고 자기가 희생하는 자기 삶을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데 나라가 그 희생을 준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 희생을 치르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버는 돈으로는 애 키우기가 힘들다. 이상하지 않아요? 인류는 계속 부유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갑자기 너무 가난해서 애를 못 낳겠다. 인류 역사상 애를 키우는 게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돈이 썩어 남아 돌아가서 애라도 낳지 않으면 돈 쓸 데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보다 더 가난할 때, 더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도 애 키우는 건 힘들었어요. 시종이나 노예가 애를 다 봐주던 시대에도 애 키우는 건 힘들었습니다. 동굴이나 움막에 살면서 수렵 채집한 걸로 먹고 살 때도 애 키우는 건 힘들었어요. 사람뿐 아니라 그 어떤 동물도 애를 쉽게 낳고 쉽게 키우지는 않습니다. 식물조차도 씨든 열매든 뿌리든 다음 세대를 쉽게 만들어내지 못해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왜 유독 한국에서만 그럴까요? 한국 엄청나게 부자 나라입니다. 맨날 우물 구석에 앉아서 헬조선이네 뭐네 투덜대고 있지만 사실 한국처럼 애 키우기 좋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돈 많지, 물자 풍부하지, 안전하지.
게다가 정말로 애 키우는데 손이 덜 가는 나라죠, 한국은. 애 혼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낮에 애를 맡길 곳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세계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주는 온갖 보조와 지원, 세계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수준이에요. 2023년 영아 사망률은 CIA 추정치 기준 세계 213위입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외워도 될 정도로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도시 국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을 돈 주는 걸로 해서는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편하게 낳아서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는 이 저출산 기조에 흠집조차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저출산이 돈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대중의 잘못된 사고 구조, 인식의 오류에서 오는 것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걸 고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겁니다. 돈으로 해결이 된다면 사실 급할 게 없어요. 나중에라도 돈 많이 주면 급격하게 나아질 테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유치원생에게 ABC를 가르치듯이 한국 사회는 가족이라는 것의 가치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부가 나설 일, 교육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뭔가 몇 년 안에 확 세상이 바뀔 수 있는 대책이 나오면 좋을 텐데 저는 100년 대계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장담하건대 절대로 단기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언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원금 뻥튀기만 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육을 시작할 때예요. 당장 지금부터 가족의 가치를, 자식을 낳고 기르는 과정이 희생도 아니고 피해도 아니고 여성 인권의 붕괴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전 국민에게 그걸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지금 초등학생, 지금 중학생이 자라서 결혼 정년기가 될 때쯤에는 20여 년 뒤에는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30살 먹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육아 보조금 아무리 늘려봐야 안 태어날 애가 갑자기 태어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한국인이 단 몇 년 만에 갑자기 급속도로 번식해서 바글바글 많아진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000마리까지 줄어들었던 팬더가 50년간의 전 세계의 노력 끝에 몇 마리가 됐는지 아십니까? 고작 2300마리예요. 내 아이가 태어나고 자란다는 그 과정을 피해와 희생으로 여기는 이 인식도 단기간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것도 단기간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교육이 해결할 문제고 교육 없이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내 애가 태어난다는 것의 가치를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한 다른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올바른 결과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고용시장 이야기로 넘어가죠.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 돈이 없어서 못 낳고 그 돈이 없어서 못 키우겠다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닐지라도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그리고 부모가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자식 잘 되라고 욕심내기 시작하면 드는 돈에는 그야말로 한이 없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벌이는 적지만 무조건 그걸 쪼개서 애도 키우라고 부모 네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즐기면 된다고 교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합니다만 인식만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현실이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출산은 여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한다. 아니요. 그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그동안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여행하고 인생을 즐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육아의 축이 상당 부분 여자에게 쏠려 있는 한국 사회에서 비록 그 시간에 남자들도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만 여자들은 때로는 자발적이지만 때로는 비자발적으로 그 출산과 육아라는 책임과 제한 때문에 본인의 사회 안에서의 역할을 멈춰야 하는 상황에 처해요. 육아라는 과정의 가장 치열한 부분이 딱 끝나고 나면 남자는 여전히 사회 안에 있지만 여자는 사회 밖에 남겨지는,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나는 안 그런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통계의 작은 점 하나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여성은 경력 단절을 겪는 경우가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는 상당 부분 육아에서 옵니다. 나는 애 키우는 게 좋아.
가계 수입은 좀 줄어들어도 엄마와 아이 간의 그 유대가 나에게는 효용이야.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역시 올바른 선택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 내 꿈, 내 야망으로 복귀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마저 세상에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봐도 애 키우는 돈을 국가에서 전부 대주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의지가 있다면 잡을 구하고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의 사실상 유일한 대책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얼핏 들어서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게 유일한 대책이에요. 제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데 교육은 좀 더 소극적이고 좀 간접적이고 바탕에 깔리는 정책이라면 고용 정책은 훨씬 적극적이고 또 직접적인 스텝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애 그 어느 시점에도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현재 한국 고용시장은 어떤 시스템이냐?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하면서 주어지는 그 짧은 기간, 길어야 2, 3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대졸 공채에서 탈락을 하면 심한 경우엔 영원히 단순 노무직, 영원히 비숙련직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겠다고 졸업을 못하고 재수, 삼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심지어 결혼 연령, 출산 연령도 늦추고 있어요.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없애려면 해결책은 단 한 가지, 노동시장의 유연성 뿐이에요. 여성들은 한 번 출산을 하면 인생이 끝난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추구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이 그러니까요. 이걸 없애줘야 여자들이 애를 낳을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없애고 나서야 우리는 여성들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더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원금이랍시고 용돈 몇 푼 던져주는 걸로는 애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성의 자아 실현을 이 시스템이 막아서고 있는데 희생이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제도와 풍조가 희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여성에게 애를 낳으라고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머저리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고작 4천만 원에 내 인생을 포기하라고요? 출산이라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지언정 자기 인생보다 소중하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등가 교환이 필요 없는 것을 이 시스템이 등가 교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출산과 육아 그 자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이후에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그러므로 해고와 고용을 쉽게 해야 됩니다. 해고가 없다는 것은 고용도 없다는 뜻이에요. 해고와 고용은 반드시 한 세트인데 한국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한 번 고용시장에서 탈락하면 다시는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도저히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못 가지고 있어요. 남녀 구분 없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후에 반드시 그 이후에 출산 후 재취업자를 받아들이는 경우 기업에 가점을 주고 세금 인센티브를 주고 특히 경력 단절자가 원래 일하던 분야, 원래 본인이 일하던 업계, 경력이 매치되는 곳, 그런 곳에 입사할 경우에 회사에 더 큰 가점을 줘야 됩니다. 텍스 크레딧이든 정책자금 금리 우대든 이렇게 되면 경력 단절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고 또한 여성의 적극적인 재취업도 유도할 수 있어요. 일석삼조인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혜택은 여자한테만 주어져서는 안 돼요. 여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할당제가 되는 것이고 이는 반드시 여성에 대한 고용 허들로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결국 실질적인 수혜자는 실수요자 여성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뽑은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와 고용은 반드시 한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고용한 출산 후 경력 단절자가 퍼포먼스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뽑은 경력 단절자가 일을 너무 잘한다. 그러면 기존 직원 중 누군가는 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애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종종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들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이민 정책,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를 늘린다. 좀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단기적인 해결책은 이것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애 낳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고방식이 한국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인구 증가를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 나쁘지 않은 접근 방식이에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전제 조건은 한국 사회에 동화되고 한국 사회의 일부가 돼서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더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어야지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지들끼리 돈 벌고 지들끼리 학교 보내고 지들만의 언어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식의 이민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는 그런 분리를 감당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민보다는 국제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결혼의 대상도 목적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요. 몇 개의 특정 국가 여성만이 몇 가지 특별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과만 결혼을 하는 그런 형태만으로는 결혼 이민 정책은 실패합니다. 대한민국의 결혼 이민 현실이 현재 그렇죠. 출산 부부에게 세제 혜택을 주자는 혜택을 늘리자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혜택은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애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서 애를 낳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일반적으로 첫째는 웬만하면 낳지만 하나에서 멈춰버린다. 그리고 정책의 목표가 애가 더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혜택은 둘째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정책 목표라는 관점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차라리 셋째부터는 사실상 나라에서 전부 돈을 대서 키워주다시피 한다. 셋째를 낳는 순간 첫째, 둘째마저 양육비 부담이 훨씬 적어진다. 이런 식의 지원과 혜택이어야 애를 더 낳게 한다는 정책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어차피 제값 다 주고 살 손님한테 할인 쿠폰을 박아주는 건 판매자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의미 없는 비용이에요. 안 살 사람을 사게 만드는 것, 한 개만 살 사람을 두 개, 세 개를 사게 만드는 것, 그게 할인의 목표죠. 원래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을 사게 만드는 것, 이것은 출산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혜택은 둘째, 셋째에 집중돼야 돼요. 그리고 점증해야 됩니다. 점점 크게 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가 돈을 쓰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내가 낸 피 같은 세금은 정말로 그 목표에 부합하는 곳에만 쓰여야 되는 거예요. 애를 더 낳게 하는 게 목표인데 정작 애가 더 태어나게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만 돈을 쓰고 있다. 그건 바보짓이고 또 아까운 거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 의지를 더 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식물에는 위조개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식물은 물이 부족하면 시들다가 물이 생기면 그걸 빨아들이고 다시 팽팽해지는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 뒤로는 아무리 물을 줘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는 물을 주면 약간 살아나는 듯이 보이지만 금세 시들고 또 시들고 힘이 빠지다가 결국은 죽고 말아요. 이 상태를 영구위조라고 하고 그 시점의 토양의 수분 함량을 위조개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의 위조 개수는 어느 시점인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지 않았다면. 한국인은 멸종해 가고 있는 종이에요. 그것도 굉장한 속도로. 독립된 종 아닌 거 압니다. 더는 엉뚱한 데 낭비할 돈도 시간도 없어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1000걸음을 걸어가도 걸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들의 성과가 그 무의미함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저출산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